자, 반갑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는 11월 달, 12월 달, 2월치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총 5개의 파트로 나눠 놨는데 일단 뭐 진도에 구애 없이 그냥 나가려고 원래 한 달 한 달 이렇게 묶었던 것을 2달짜리 이렇게 묶어 놨거든요. 하여튼 쭉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앞이 언어적인 부분이 좀 많고 뒤가 지문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테니까 교재가 미리 나왔죠. 이거 뭔가면 예습할 수 있는 자료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해오시라는 뜻입니다. 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습 방법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한 총 4시간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시간은 전범위 수문문항의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여튼 그렇게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3교시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 4교시는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원 규정편입니다. 자, 본 수업입니다. 우리가 볼 지금 음원 규정은 소위 이제 제가 하는 여러 강좌 중에서 문활 특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문활 특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우리 4대 음원 규정이 있죠. 표준어 규정, 또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설명해 놓은 한글 맞춤법 규정, 그리고 로마자 규정, 또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 속에 소소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글 맞춤법 규정 속에는 띄어쓰기가 있고 또 그 부록편에는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또 표준어 규정 속에는 표준 발음법이 있고 또 표준 발음법 그 속에는 또 소리의 길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건 어문 규정은 아닌데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까지 요수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입니다. 총칙입니다. 단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일단 보십시오. 한글 맞춤법 표준어. 자, 그 박스 보십시오. 표준어 동그라미, 소리 동그라미, 어법에 맞게 할 때 어법 동그라미 함을 원칙으로 한다. 됐죠? 지금 2항은 안 나와 있는데 2항은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책한 이 세 낱말은 일단 끼워넣기 문제 한번 가정하십시다. 요 단어 끼워넣기 문제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이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이게 뭔가? 이겁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일단 기억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리대로 적는 당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리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표기와 발음입니다. 이것을 일명 표음주의식 표기법이라 부릅니다. 그럼 어법에 맞게 그럼 뭔가 하면 반대입니다. 표기하고 발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표의 내지는 형태주의식 표기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요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공부 초기에는 이게 되게 수월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표이랑 시명하면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단의 기준은 요걸 삼으십시오. 요걸 삼으십시오.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기억인지 니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순한 이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발음이 밤, 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표기하고 발음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음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찍지 않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죠? 자, 표기와 발음이 다르고 그리고 각 형태의 본 모습대로 찍고 있죠. 이것은 니은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구지가 되죠. 자, 지금 표기는 발음이 이렇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죠. 요거죠. 그리고 이것은 굿다에 접사 이가 붙은 것이겠죠. 굿다를 말해 접사 이가 붙은 각 형태의 본 모습대로 적은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 이건 어디? 역시 니은이겠죠. 요까지는 좀 쉬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협시합시다. 이건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자, 이거 뭐하고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벼하고 시가 맞는 것이겠죠. 맞죠? 이걸 각 형태수의 본 모습으로 적었으면 우선 이렇게 적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렇게 적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각 형태수의 본 모습대로 적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죠.
니은이 아니면 무엇이다? 이건 키읔이라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수케 합시다. 수케. 요거 키읔일까 니은일까? 보시오, 무엇과 무엇이 만났노? 수와 개가 만났죠. 요걸 각 형태수의 본모습으로 찍었으면 수개가 맞겠죠. 근데 그렇게 찍지 않은 것은 결국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뭐다? 이것은 키읔이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문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십시오. 살고기입니다. 자, 이건 살과 고기 얘기랍이죠. 그러면 이걸 진짜 각 형태수의 본모습으로 찍었으면 살고기가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코기 한 것은 결국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건 키읔인 것이에요. 맞죠? 자, 니 보십시오. 논이 마찬가지. 또 각 형태수의 본모습으로 찍었으면 론의 그 앞에 말로 적어야겠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적고 뒤에 논의 그 뒤말로 적지 않습니까? 결국 또 각 형태수의 본모습으로 찍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니까 결국 키읔이죠. 키읔입니다. 자, 급히 그랬습니다. 급히는 급하다의 접사 히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급히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적고 있죠. 적고 있을 것은 니은이죠. 니은입니다. 자, 달달이 마찬가지. 이것도 각 형태수의 본 모습들을 적었으면 이건 뭐로 적어야 됩니까? 달달이가 맞겠죠. 또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적고 뒤에 다달이라 적지 않습니까? 이건 각 형태수의 본 모습을 적은 것이 아니죠. 아니까 있으면 뭐다? 키읔이죠. 답은 4번입니다. 됐죠? 답은 4번인 것입니다. 됐고 4번 그것은 키읔의 경우입니다. 됐습니다. 자, 2번 이거 조금 더 괜찮은 문제예요. 비록 그 2012년도 조금 앞에 나왔지만요. 조금 괜찮은 문제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표준어 돼야 되고요. 또 소리대로 적는 것 어휘에 맞게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7번 보십시오.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그 시기 표준어이죠? 근데 천정 틀렸죠? 천장입니다. 한자도 천장이에요. 이게 맞춤법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죠. 덤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천정부지입니다. 할 때 천정을 씁니다. 천정부지. 이게 어떤 물가 같은 것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을 두고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천정을 쓰지만요. 그것은 우리 하늘 또 천장이 있죠. 천장입니다. 천장. 그래서 틀렸고요. 위청 틀렸죠? 위청입니다. 자, 짜장면 자장면 맞고 멍게 우릉성이 다 맞는 말이죠? 다 맞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근본적으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니은 보십시오. 수탕나기. 여러분 이놈을 실제 어부의 그러니까 소위 각 형태의 본모습으로 적었으면 수당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은 그것은 결국 니은이 아니란 것이에요. 기억에 이해 맞죠? 맞습니다. 됐고요. 잡잘 맞고요. 불나비.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죠. 불과 나비 기랍이죠.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분합이 한 것은요. 이것은 결국 니은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죠? 기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 표기가 다 맞습니다. 불납이, 분합이 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적혔다면 이것은 니은의 예겠죠. 이것은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것은 기억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오십시오. 이것은 이거 맞죠? 십시오. 좋습니다. 이겁니다. 발음은 오십시오로 발음될 수 있지만 요로 찍지 않고 오로 적은 것이죠. 각 형태의 본모습대로 적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됐고요. 이것은 맞춤 틀렸죠? 두 음자리가 아니면 지 원음대로 적으십시오. 쌍용입니다. 그리고 맞춤 틀렸죠? 개수입니다. 이것은 사이쇼스께 시작된 니스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만족시키는 보기는 답은 1번이죠. 그렇죠? 네, 동시에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 정도 하면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의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형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아마 일단 요 수준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일단 잘하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리할게. 요 총칙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요 니은과 티귿의 구분입니다. 사실은 그 구분인데 그 구분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정하는가 하면 각 형태소의 본 모습대로 적었는지 아닌지 그걸로 기억인지 니은인지 티귿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 니은입니까 티귿입니까?
자, 이거 원래의 모습은 이것이겠죠? 여자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은 것은 각 형태수의 본모습들을 적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것은 미연이죠? 미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해라. 각 형태수의 본모습들을 적었는지 아닌지 됐습니다. 정리할게. 1번의 답은 4번이고 2번 답은 1번입니다.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조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일단 박스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공식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재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이제 공식입니다. 하다, 그러다 될 수 있는 말. 거기에 접사가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되 하다, 그러다 될 수 없는 말. 거기에 접사가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예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홀쭉하다 될 수 있죠. 홀쭉하다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홀쭉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이렇게 적을 것인지 이렇게 적을 것인지 조금 고민이 좀 되면 홀쭉하다 될 수 있으니까 아 이건 하다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고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적을 것인지 이렇게 적을 것인지 고민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면요.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요. 이것은 하다 그러다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 없죠. 이것은 이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는데 이 4번 요거예요. 부스러기요. 부스러기는 부스럭거리다, 부스럭하다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스러기는 잘게 부서진 조각을 이루는 말이거든. 잘게 부서진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스럭거리다, 부스럭하다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스럭거리다는 말은 있습니다. 있지만 부스러기는 거기서 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형들을 밝혀 적지 않는 그 붙임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4번 보시면 부스럭거리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그랬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에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스러기는 그 박스에서의 붙임의 용례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분이고 이런 것은 조건을 잘 살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참 법원직 문제인데 나올 만한 것이 나왔어요. 사실 요 23항 문제에서 부스러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분명히 부스럭거리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것이 그 위에 23항의 예가 아니고 붙임의 예지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부스러기는 부스럭거리다에서 온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붙임의 예인 것입니다.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됐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음악이라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법은 아니면 이 맞춤법은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위에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보기만 가지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국외음악의 공식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국외음악 공식. 디귿이나 티엇이 이라든지 야, 여, 요, 유, 소위 이 반몸으로 시작되는 말이죠. 이렇게 이, 야, 여, 요, 유 등으로 시작되는 조사라든지 접사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지역과 치읓이 되는 것이 국외음악입니다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래볼게. 줄에 적으면 다 티가 되겠죠. 발음하면 다 티가 될 것이고 다 처가 되죠. 물론 최종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최종 발음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잠축약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국외음악죠. 자, 지금 이 공식이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발음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건 왜 이렇게 돼요? 이건 어간과 음이가 만나 축약된 저처처는 반드시 저처처럼만 발음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발음되죠.
됐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겸화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4번 같은 것은 구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뒤에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는 조사 같은 것, 접사 같은 것이 왔을 때 만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단어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나왔던 국가직 문제입니다. 지방직 문제입니다.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얼핏 언급들은 다 받아요. 보십시오. 갓난 이게 좋다. 이게 두부의 시에서 나오는데 갓난이란 말에서 가난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일단 1번 맞고요. 2번 어리다기는 잘 알 것이고요. 수탉 있죠. 이 암과 수는 뒤에 예전에 히읗이 더 생겨 나오던 말이었죠. 그래서 요즘도 그 암수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말 중에서는 어떤 체언들은 보면 뒤에 히읗이 더 생겨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히읗 더 생김 체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암과 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 예전에 히읗이 더 생겨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이렇게 적기도 했었습니다. 암, 히읗, 고양이 이렇게 히읗을 따로 적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적는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전에 이제 그걸 인정해가지고 이 암수 뒤에 크센 소리 표기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8개 정도를 우리가 외우죠. 한번 불러볼래요? 암수 뒤에 크센 소리 표기를 적는 한 8개 정도. 자,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암, 캐, 수, 캐 새끼, 강아지, 암탉, 수탉, 탉 새끼, 핑아리. 자, 외에도 한 4개가 더 있죠. 불러보십시오. 동물부터 2글자, 3글자, 암퇴지, 수퇴지, 암탕나기, 수탕나기, 암키와 수키와 한 개 더. 그렇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요거 지 혼자 적으면 돌적입니다. 됐죠? 근데 암수만 붙게 되면 돌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핀을 박아요. 요 고리 모양을 이렇게 끼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끼우는 것이 수돌적이고 받치는 것이 암돌적이겠죠. 요걸 돌적이라 그래요. 지 혼자 쓰면 돌적인데 이게 암수만 붙게 되면 돌적이 됩니다. 이것이죠. 마치 옛날 말 중에서는 뒤에 뒤에 어떤 말을 만날 때 히읗이 더 생겨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그런 것이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고요. 점잔타. 이건 점잔이에서 하다가 붙어서 그러면 점잔하다인데 우리말에 점잔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없죠.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울로 보면 점따에 지 않다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지 않다. 그래서 점지 않다를 줄이면 점잔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잔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말인데 사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 어휘 문제인데. 근데 대개는 잘 맞춰내던데 조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어느 문제는 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에 조금 낯선 말이 있더라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에서 심화리를 풀어나가다 보면 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도 또 틀리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명선 만약 이 논리라면 점잔하다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점잔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틀린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